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 오늘 1.6% 하락한, 오늘 조금 음봉이 좀 나왔고요. 뭐 큰 음봉은 아닙니다, 사실.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천원에서 만원대 박스권을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 전진해서 잘 나가고 있고, 오늘은 그냥 미국의 여러 애플 차익 실현이 좀 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기술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더군다나 오늘 반도체 쪽 수급도 조금 미비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 넘게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이슈가 딱히 없을 때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는다. 근데 뭐 무난하게 잘 간 하루였다. 그냥 그 정도가 좀 생각이 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를 했지만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보여졌지만 뭐 사실 미비하게 거래량도 거의 없었고 미비한 거래량입니다. 오히려 오늘 70만 주 거래량이 터졌지만 50만 주 터졌을 때가 매집량이 더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번 쉬어가는 텀이 되지 않았나 싶고, 요거는 약간 보여지기식인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기관계 매도했네. 나도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궁금증을 이제 처음 주식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세력들이 좀 팔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매도를 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만들게 하는 그런 좀 약간 페이크적인 매도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이 매도 순매도량도 그닥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간 하루였다. 그냥 이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요. 이제 요 차트는 여러분들 사실 차트 가지고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막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한 유튜버들이 이제 대한전선 방송을 하는데, 제가 방송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여기서 조만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대한전선이 크게 상승할 거다. 얘는 가면은 무조건 5배, 10배 간다. 이런 뭔가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배, 10배 갈 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했던 뭐 네옴시티, 이거 제가 전에 1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뭐 못해도 5년 뒤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종전하면 종전 관련주다. 당연히 케이블이 들어가야 돼서 대한전선이나 ALS가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 자체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거 자체 불확실성인 미래 지향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아니다. 당장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원전 관련 이슈는 1년마다 계속 섹터가 돌았기 때문에 근거상 말씀드린 거, 작년에는 안 돌았어요, 실제로.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죠. 실적 반영이 1, 2, 3, 4분기, 4분기는 이제 뭐 요번 3월이면 2월 중순이면 나오겠지만 실적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요 정도까지 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배 10배 간다라는 건 진짜 네옴시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슈가 뭐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대한전선이 독보적으로 대한전선의 독보적인 어떤 물량을, 아니면은 사상 최대치의 물량을 발주를 넣었다, 이거 아닌 이상 그 호반 인수권 이후에 큰 상승을 나오기가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차트를 본다면 박스권을 병합할 때 항상 박스권을 그려 나갔었어요. 대한전선이 근 10년 동안 거의 뭐 한 9번, 10번 넘게 병합하고 유상증자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럴 때마다 개파락하면서 박스권 유지하다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예측은 저는 박스권 그리고 유상증자 끝날 무렵에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그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은 사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건데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대한전선이 상승할 때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때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했을 때 21,000원, 그러니까 22,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늠해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그러니까 못해도 1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근거상 과거의 어떠한 내용들을 그 종합해서 봤을 때는 18,000원까지, 사실 이 근거로만 봤을 때 상승을 보면 15,000원 수준에서 머뭅니다. 15,000원 갔다가 여기가 15,000원을 생각하면 돼요. 또 다시 횡보를 하겠죠. 근데 대한전선 이때랑 지금하고 실적이 어때요? 사상 최대치 실적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반영까지 겸해진다면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5배 10배 간다는 그러면 사실 이것만 샀죠. 저도 그걸 알았으면은.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어그로에 어그로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또 질문들이 있어서 좀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터무니없는 거는 제가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는, 일단은 첫 번째 5배 10배 간다, 애가 뭐 에코프로가 될 것이다, 제2의 뭐 에코프로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네옴시티 뭐 수주 얼마 안 남았다, 아니면은 근거 없는 뭔가 그냥 애는 유상신화 되면은 상한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터무니없는 얘기들입니다.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 뿐이지 무조건 간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들. 평단에 낮아져도 말씀드린 목표가액이 2만원 변치 않은지 좀 더 낮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변치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대한전선의 실적하고 그냥 얘네가 좀 유상증자한 것 뿐이지, 실적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영업이익하고 순익 보고 부채 비율 줄어드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 ROE, PBR, BPS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고 주식 수까지 비례해 봤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충분히 2만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감사드리고, 16,030원 매수액 3,800만입니다. 근데 자금이 없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를 더 비중을 30% 50% 이거 비중은 제가 모르겠지만 16,000원 정도면 그냥 사실 두셔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유중 참여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평단가가 많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 가격이죠. 8,480원이면 2분의 1 가격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여하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대다, 요 정도까지 피드백 드릴게요. 많은 피드백 해주 감사합니다. 이 정도도 위에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하게 평단을 낮출 수가 있을 정도, 왜냐하면 내가 뭐 100주 있는데 50주를 어쨌든 간에 가량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참여를 당연히 하면 평단가가 확 낮아지고, 만약 다 참여하면 이 금액에서 30% 25%에서 32% 사이는 낮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다 참여하면은 50%를 참여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그래서 평단가는 당연히 16,000원이라고 하면 유중 참여를 내가 2대1 비율로 받는 거를 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평단가가 그래도 한 12,000원, 13,000원, 13,000원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12,000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3,050원이면 지금 만원이니까 마이너스 30% 정도면 솔직히 저는 손해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제 그거는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지만 저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평단이 13,050원이면 그냥 한번 도박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팔지 않고 그냥 한번 갖고 있어 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물론 유중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참여를 못한다라고 하고 굳이 이 금액대인데 16,000원이나 17,000원대면 참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피드백 오히려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 금액대라면은 저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이 금액대는 오지 않을까, 금방 오지 않을까. 물론 16,000원, 17,000원대 금액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금액대가 빨리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리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후반에서 40% 유정 참여한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40% 참여를 한다면 지금 이 대한전선이 6,200만 주였나요? 40% 정도 참여한다면 한 2,500만 주 정도 참여를 한다 그러면 한 2,500억? 잠깐만요. 호반에서 그룹 자체에서 이 정도를 참여한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그로 끌어서 사람들도 참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액면병합을 할지 뭐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참여한다면 얘네는 손실을 보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호반에서 괜히 그룹이 왜 그룹이냐면 절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대기업입니다. 호반은 대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견기업 이상급이니까. 그러면 걔네가 40%를 사실상 그냥 2,500만 주, 그냥 2천만 주라고만 쳐도 2억 200, 200, 2천 이제 만원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2천억이죠. 2천억을 얘네가 손해 보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 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쨌든 의견을 드렸는데 다들 좀 잘 풀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계속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세요. 유중 전까지는 사실 뭐 차트를 뭐 피드백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뭐 유중은 어떻게 하나요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제가 다 각자 이렇게 댓글 보면서 피드백 드릴 테니까요.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